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FOMC 이벤트가 전날 밤 있었죠. 시장은 변동성 매도와 함께 나스닥이 폭등으로 화답했고 우리 시장은 장중 눌림 이후 오후장에 숏 커버를 이어갔습니다. 시장 2월에도 계속 상승하는 것일까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초반에는 상승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2월 내내 상승할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은 할 이야기가 많으나 시간 관계상 일부만 이야기하고 1월이 흐름에 대해 간만에 쇼츠 영상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쇼츠 올린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코인 고점에서 올린 것이죠. 아무튼 바로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초반에 갭 상승이 나왔긴 하지만 의외로 기관이 현선물 동반 매도를 그것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하면서 초반에는 눌림이 나온 듯 했어요. 그래도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강화하자 오전 10시 15분에 1차 고점인 322.75포인트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홍콩 시장 개장은 영 힘이 없었어요. 이러면서 기관은 위클리 옵션으로 양매도 포지션을 강화합니다. 참고로 홍콩 시장은 어제로 이제 새로운 옵션 월물이 시작돼서 지금 프리미엄이 굉장히 빵빵하게 차 있어요. 왜냐면 1월 달에 워낙 시장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콜옵션도 많이 살아있고 또 풋옵션 나름대로 죽지 않아서 살아있고 그래서 한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는 지수가 일방적인 상승이나 일방적인 하락은 힘든 그런 굉장히 옵션 프리미엄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도 위클리 옵션으로 양매도 포지션을 강화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프리미엄 계속 빼다가 오후 2시에 저점 320포인트를 살짝 깬 상황에서 홍콩 시장이 오후장 개장을 합니다. 2월 첫 거래일인지라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동반 강화하면서 지수는 종가상 숏스퀴즈가 나면서 종가 고가로 322.85포인트를 기록해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선물 시장이 종가 고가로 마감하면서 이론 베이시스 대비 0.5포인트 넘게 강력한 콘텐고로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무려 3%가 넘는 상승을 했죠. 한국물 ETF인 EWY도 무려 2.58%나 상승을 해서 야간 선물의 상승분에 비해 우리 시장은 추가로 1%가 넘는 상승을 해서 325선은 아주 가볍게 넘을 수 있어 보여요. 다만 미국 증시 상승 배경이 단순히 FOMC 이벤트 때문만이 아니라 장 후반에 발표된 메타, 구글, AMD 이런 것들, AMD는 어제 발표됐지. 하여튼 실적 발표 이후에 메타가 무슨 22%가 올라요. 그런 상승 때문에 올라온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상승이 직전 고점인 331.20포인트를 넘기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봅니다. FOMC 이벤트는 이따가 미국 세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리 시장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종가 무렵에 선물 미결제 확정이 크게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 증가한 선물 미결제 확정이 주로 매수 미결, 그러니까 신규 매수가 유입되는 흐름을 보인 데다가 종가에는 선물 매수가 청산되지 않고 숏 포지션 위주로 손절매가 청산됐죠. 그래서 미결이 거의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2월 첫 거래일에 롱 포지션을 세팅한 트레이더들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먼슬리 옵션에 대해 기관들이 풋옵션 중심으로 매도 포지션을 쌓아서 지수의 상방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위클리로는 양매도, 먼슬리로는 풋 매도를 쌓아서 상승은 제한적이되 하락은 이거 웃긴 소리 이런 식으로 대응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이 마지막 거래일에 선물을 318.10포인트까지 눌러놓은 것은 약간 오버액션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330선 이상에서는 콜옵션 매수 해지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계속 328에서 320 사이에 그런 박스로 수렴을 이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1월 종가를 보고 퀀트펀드들이 2월 초에는 매수를 이어갈 것 같긴 해요. 그런데 FOMC 이벤트 끝났죠. 실적 시즌도 절반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썰물이 오면 누가 팬티를 입지 않고 물놀이를 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여하튼 목요일은 우리 시장이 위클리 옵션 만기죠. 그래서 오전에는 고점을 한 2번 정도 테스트하고 오후장에 눌리든지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프리미엄을 빼는 형태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가 아까 얘기한 대로 AMD 12% 날리고 메타는 시간에서 22% 넘게 상승하는데 이게 우리 시장의
패시브로는 뭐 인덱스 퍼포먼스 하려는 그런 매수세는 불러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액티브로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액티브 펀드 매니저로 생각해 보세요. 메타랑 구글이 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를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확장하면 작년에 거래소와 금융감독관 앞에서 뭐 공매도 금지 시위를 하던 이 상또라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장세를 주도한 것은 외국인이 인덱스 매수예요. 근데 기관들은 차마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뭐 적당히 따라가고, 수익률은 어떻게 맞추고 있냐면 공매도가 안 되는 이른바 스몰캡 개잡주들을 각종 뭐 테마들을 만들어서 닥치고 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데, 무슨 뭐 에로베우, 뭐 그래서 뭐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주항공, 또 로리콘, 뭐 로봇, 리오프닝, 콘텐츠,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땡겨대는 게 이게 말이 수익률 게임이지, 이거 뒤따라 붙는 수많은 개미들 또 곡소리 나게 만들 게 뻔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본시장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매도 금지 시위했던 놈들은 진짜 대가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함부로 정치색이 드러난 이야기는 조심해야 되지만, 정말 시위를 시킨 놈이나 나가서 퍼포먼스를 하는 놈이나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총평 때 하기로 하고요. 자,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어우, 답답하네요. 유럽 증시는 FOMC 이벤트를 앞두고 장중에는 별다른 등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FOMC 이벤트 이후에는 유럽 스탁스 지수나 닥스 지수 신고가를 갱신했죠. 유럽 변동성 지수 또한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이제 17.90포인트까지 내려갔어요. 내일은 ECB가 있죠. ECB에 대한 기대는 미국이 도비시하게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이웨이, 강한 금리 인상 기조 이어갈 거다, 이건데, 이따가의 FOMC 이벤트 설명 때 보충하겠지만 금융시장은 파월이 뭐라 하든 자기 갈 길, 그러니까 리스크 온을 지속하고 있어요. 이 길 유럽 세션 초반에서는 오늘이 상승분을 일부 되돌려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리스크 온 모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펀더멘털과는 달리 먼저 시장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풀에 꺾일 때까지는 기존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증시는 그렇다 치고 상품 시장에서는 의외의 강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FOMC 이벤트 전에 구리가 거의 3% 빠지고 기름도 거의 마이너스 4% 가까이 빠지는 등 전반적으로 상품 시장이 약했죠. 물론 FOMC 이벤트 이후에는 골드나 구리나 어느 정도 반등을 했어요. 특히 골드는 꽤 많은 반등을 했죠. 그런데 기름은 거의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름 시장이 못 오른 이유에 대해서 오펙 플러스에서 이 감산량 동결을 하고, 그리고 원유 재고가 증가한 이런 원인을 들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이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얘기해보면 결국에는 러시아의 기름이 아시아 시장에 흘러드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총소비량 증가는 기대할 게 못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리오프닝 기대감과는 달리 글로벌 기름 시장은 러시아의 저가 매도로 일단 카르텔이 깨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1월은 시장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려왔지만 그 약발이 꺾였다면 2월의 시장은 그닥 기대할 것이 없어 보여요. 그래도 2월 초에는 이 퀀트 펀드들이 롱을 추가로 지를 수 있어서 상품 가격에 숏을 찌르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그냥 기름은 80달러에서 70달러의 박스를 몇 주 정도 더 횡보를 하다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 잠깐 볼 텐데요. 처음에 FOMC 성명서 발표와 함께 채권을 살짝 눌렸어요. 하지만 무슨 패대기 친 그런 눌림이 나왔던 것은 아닌데요. 25pp 인상하겠다는 것은 진작에 채권 가격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25pp 인상을 하는데 성명문은 나름 호기샷, 그러니까 지속적인 인상들이 적절할 것,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야 채권 빠져야지 하면서 살짝 눌렸어요. 자, 그런데 30분 뒤에 기자회견 시작됐죠. 기자회견 시작과 함께 채권 가격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파월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꺾인 것은 인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세이니 이건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자 에이 뭐야 채권 숏 커버 이러면서 채권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단기물 장기물 할 것 없이 강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대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수급 이슈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파월의 발언이 도비시하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것이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저는 시장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자, 근데 내일은 ECB 있죠. 그리고 모레는 논팜 나오죠.
증시와 채권 시장이 지금 고금리 구간에서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불편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주 후반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다음 주 들어서는 서로 엇갈린 흐름이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개장과 함께 다우 지수가 살살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은 그에 비하면 엄청난 강세를 보였는데요. FOMC 성명문 발표 전까지만 해도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1% 넘게 밀렸어요. 주로 기름 주식이 눌림이 배경이 되었지만 기름 주식 말고도 전반적으로 구경제 주식들이 눌렸고요. 나스닥 빅테크 종목들은 끊임없는 숏 커버성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새벽 4시까지는 별다른 흐름이 없다가 성명문이 발표됐는데 나스닥 선물은 살짝 눌렸다가 강한 반등을 했죠. 그러나 반등은 30분도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 시작 전에는 장중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는 그런 눌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파월의 발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리 봐도 도비시하다고 볼 수 없었어요. 특히 금융시장이 FOMC 긴축을 반영한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발언이 이제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금융시장이 파월이 보기에는 완전히 오버액션하고 있다. 이런 말과 다를 바 없죠.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장중에 3% 넘게 상승했던 나스닥 선물은 상승분을 꽤나 반납해줬습니다. 그런데 장마감 후에 시간 외의 거래에서 메타가 무슨 놈이 22% 숏커버가 나와요. 구글도 5% 상승하고 테슬라 6%, 아마존도 5%, 완전 숏커버 대환장 파티가 열리면서 파월이 뭐라 떠들든 나는 마이웨이다. 이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변동성은 계속 처박혀서 신저가를 갱신했어요. 근데 차트만 놓고 보면 여기서 무슨 숏이야 이럴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상승이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이 끝난 것과 숏을 본다는 것은 좀 다른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숏을 때리지 않겠지만 내일이 22 이벤트에 유럽 중심으로 한 차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때가 변동성이 바닥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장이 대충 끝나간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시장이 달릴 더 이상의 재료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메타를 시간 내에서 22% 땡긴 건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죠. 그리고 개별 종목 수익률 게임이 지금 굉장히 과도하거든요. 이렇게 먼저 달리는 시장은 시장에서 땔감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호구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면 제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그널은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음봉이 3개 나올 때까지는 카운트를 한 다음에 숏을 치자. 지금은 양봉이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는 강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양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작은 음봉이 생긴다. 그럼 그때부터는 숏을 잡을 거예요. 자, 일단 지금까지는 올라온 것 모두 인정합니다. 그래서 무지성이 퀀트펀드들이 2월 첫 거래일을 강하게 당겼다? 그러면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진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전 자신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아시아 세션 후반에 드린 질문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액티브 펀드 매니저라면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를 매수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오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해외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328선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온 것도 그렇지만 그 이상의 생각에 대해서는 이상의 상승에 대해서는 완전 오버액션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위클리 옵션 때문에 프리미엄을 쭉쭉 뺄 거라고 보고 충분히 다이어트가 된다면 차월물은 델타를 조금 하방으로 꺾은 이제는 상승이 제한되었다 이렇게 보고 포지션을 잡을까 해요. 물론 1월 내내 끌고 오던 선물 매수 포지션은 오늘로써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먹었으면 많이 배불렀어요. 네, 선물 매수 정리입니다.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10년 국채 콜옵션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는 오버액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권 시장 상승에 대해서는 FOMC 호키시한 반응을 기대했던 쪽에서 기자회견 시작과 함께 채권 풋옵션 매수 손절매가 쭉 나왔죠. 그래서 변동성 매도가 되었다고 봐요. 그럼 22 이벤트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되냐? 저는 채권 시장이 뒤집힐지도 모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 시장 롱베팅 이거 끝났다고 보고요. 통화 시장 또한 달러를 인위적으로 바닥까지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만 지나면 저는 달러도 바닥이 형성되었다라고 봅니다. 이번 주까지는 별다른 시장 방향성 잡지 않고 지나가 볼 건데요. 지금 그 투자자들이 FOMC보다는 ECB 방향성이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월이 발언이 어떻게 해석되든 시장은 지금까지는 계속 강하게 리스크 온으로 액션하고 있죠.
그런데 ECB 기대값은 FOMC, 그러니까 페드와 달라요. 계속 호기시하게 해석되고 있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만약에 ECB가 의외로 톤 다운을 하게 된다면 유로화는 오늘 상승분을 죄다 반납하는 대형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요. 반대로 유럽 증시는 확실하게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봐요. 이렇게 엇갈린 흐름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것이 내일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여하튼 지금은 리스크 온이죠. 그래서 달러 바닥보다는 유럽 증시에 대한 롱베팅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